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바깥에는 비가 주르륵 아침부터 계속 오고, 올해는 장마가 아닌 장마라 그러죠. 50년 만에 오는 장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난을 떠나서 매년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비가 많이 나올 때는 그저 평소에 안 오더라도 계곡이나 이런 데 특히 조심하시고, 집에서도 특히 뭐 지하 같은 데 정말 조심하시고, 저희도 수해를 입어서 수십억의 피해를 입고 농장이 망할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인가? 다 떠내려가고 진짜 막막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농원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너무너무 비만 오면 맨날 차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렇게 차고 그때 기억나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미 다 차고 올라. 바깥에 나가서 차를 빼려고 봤더니 차가 잠기고. 그래서 그때 저희 조카 있어갖고 조카 안고 막 이렇게 치우고, 마지막에 떠났다가 이제 그 체육관으로 다 이제 가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농장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고양시 오다가 다 이제 피난했는데, 그 당시 지금 기억나는 게 개 한 마리를 미처 못 치웠죠. 그와 생각 없이 떠난 건데, 저희 매형이 이제 조카 때문에, 어린 조카 때문에 소식 듣고 강남에서 막 농장으로 왔어요. 근데 멀리서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매형이 또 수영선수 출신이고, 그래서 가서 그 강아지였어요, 그게. 그래서 목줄 풀어서. 근데 저희 강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어렴풋이 기억은. 그래서 살려는 기억도 나고, 또 그 수해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서, 오늘 물에 차면 그냥 난이 물에 차는 게 아니라 집기류부터 시작하는데, 그 진흙 뻘이 들어오잖아요. 뻘이 다 들어오면, 그거 다시 엄마도 그렇고 다 농장 닦고, 그다음에 난도 다 물로 씻고,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또 잠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김포로 옮기면서는 진짜 물이 절대로 안 차는 데로 오자 그래갖고, 여기 산이고 바다예요. 여기 물이 안 차니까. 저희는 괜찮은데, 매년 수해 때문에 특히 작년에도 많은 희생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난학생님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나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너무 마른 건 물을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랐을 때 딱 하나 문제점, 곰팡이 하는 거 문제점 말고, 이게 너무 도장기가 생기죠. 그죠? 새순 나온 거 막 끼리리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장마 지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산이 좀 높은 비료를 한두 번 치면 이게 삐리삐리 올라오는 걸 좀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비 조심하시고, 내일 또 모레 계속 비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파라요를 처음 시작한 게 몇 년 됐네요. 그때 난장터로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 저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난 정보를 주는 사람이야 하고, 판매하는 거는 이게 판매하는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쑥스럽다, 아니면 좀 그렇게 썩 좋게 생각 안 했었는데, 댓글에 달리기 시작했죠. 난 선생은 남만 자랑하냐? 나도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난장터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저 또한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농장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난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이제 책 속에서만 보던 난, 특히 카틀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구경도 못하고, 그 당시에 삼성에서 몇십 년 전이죠. 삼성에서 무슨 방직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난을 좀 갖다 놨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가서 담 너머로 보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책 속에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를 얼마나 갖고 싶고 키우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새로운 난초가 있으면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난파라요 난장터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난들, 그 다음에 또
입문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난들. 정보도 주고, 난도 팔고, 그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7월에 웰컴 무료 클래스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제가 커뮤니티로 올리긴 했는데, 인스타에서 올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난을 너무 키우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키우고 있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또 다 알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초, 초보. 나는 정말 키우고 싶은데 두려워. 나는 잘 죽는데 향이 없대. 뭐 이런, 아직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여름은, 어차피 여름은 뭐,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농장이 휴가입니다. 뭐 휴가 따로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과감하게 했습니다. 난 체험 무료 수업이죠. 무조건 공통이에요. 오전 10시부터 12시. 두 개로 나뉘어요. 심화 과정하고 초보가 나눠져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오시는 걸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또 깊숙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좀 나는 아는데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심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잘 몰라. 아직까지 모르겠어. 궁금해. 난이 뭐야. 이번 기회에 배워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입문 초보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날짜가 심화 과정은 7월 1일, 9일, 15일, 23일, 29일 매주 주말 토일 이런 식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일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초보는 7월 2일, 8일, 16일, 22일, 30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는 주말이 아니라 평일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 5일 수요일 날은 평일 날 단 하루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오셔도 되고, 두 분도 괜찮습니다. 세 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1대1이라도 할 거니까요. 응모 많이 해주시면 그때 저와 같이 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 이 신청은 저희 번호 나가죠. 010-5527-8161는 저희 하고 7927-8161 두 개 다 하나는 홈페이지, 하나는 유튜브 문자 주문이니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몇 명 올지, 혼자 오냐, 둘이 오냐, 세 명이 오냐, 몇 명이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 오실 때 내가 키우는 난초 있잖아요. 궁금한 거 직접 들고 오셔도 돼요. 이거 뿌리가 썩었어요, 죽어가요, 이게 무슨 병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제가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를 쭉 하지만 이론적인 강의보다 강의 중간에도 어떤 때는 강의 안 해도 돼요. 갖고 온 난초들을 갖고 직접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그죠?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지, 분촉은 어떻게 하는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병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샘플, 키우고 계신 그런 샘플, 그 다음에 난 이렇게 키웠더니 너무 잘 크더라. 갖고 오셔도 돼요. 그런 것도. 나는 부작을 했는데, 망분했는데 너무 잘 크더라. 이런 식재를 썼는데 잘 크더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갖고 와서, 꼭 수업이라기보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다 같이 배워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이 아니고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 웰컴 무료 클래스 공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여기가 농원이 휴일이고 농원이 휴가고 여기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7번까지 있고 입문자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실라리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시커먼스 있잖아요. 시커먼스. 옛날에 그런 개그맨 있었어요. 저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봐요. 제가 굉장히 까맣습니다. 왜 까맣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7월 한여름 7월 16일 날 한여름 대낮에 나갔고 날 때부터 까맸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태어났는데 안 까마신 분들 죄송스럽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피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제가 아주 까맣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까만 난입니다. 막실라리아 중에서 슌키에 아나라고 미니 타입이죠. 준 미니 타입이고 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준 미니 타입이고 꽃은 봄에 펴요. 근데 꽃이 검은색인데 옛날에 뭐 흑장미 뭐 이런 것처럼 검은색 꽃이 정말 있었는데 난이 있죠. 뭐 블랙펄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고 근데 얘는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테라리움이나 아니면은 부자 그 다음에 플로다리움 이런 쪽에 써도 굉장히 좋은 난초죠. 그리고 꽃은 그냥 원래 필 때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넌 필 때 꼭 안 피고 피지 이럴 때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폈죠. 완전히 다 벌어지지 않는데 이런 색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까만색, 검정색 나.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빛을 보면 검은색에도 진자주, 아주 진자주 같은 색이에요. 짙은 색이죠. 이렇게. 그래서 막실라리아 슌키아나 1번은 저희가 5만원인데 이벤트가로 3만원에 딱 30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특이한 거. 제가 이제, 이쁘죠? 어쩜 이렇게 잎이 단정하고 이쁠까요? 그죠? 잎이 이뻐요. 진짜. 새순 나오는 것도 이쁘고. 벌버필름이 이런 매력이 있죠. 얘는 벌버필름 중에서 그란디 플로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를 딱 제끼면 여기가 까딱까딱까딱까딱 스스리 까딱까딱하고 이렇게. 이 난을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꽃이냐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난이라고 난을 좀 하셨던 분들 있죠. 평생 하셨던 분들 가서 이게 난입니까? 물으면 아무도 난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아주 독특한 형태, 거위처럼 생기기도 하고 코브라처럼 생기기도 했죠.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이제 아파키아늄. 걔는 이제 더 코브라 같이 생겼고 이런 난이 있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꽃이 커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어용으로 키웠을 때. 향은 없고요. 벌버필름 그란디폴름 2번은 이것도 이벤트카로 3만원에 딱 수량은 요거는 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버필름 그란디 플로리움 이렇게 부작으로 쫙 해도 멋있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엔시클리아가 매번 있는데 지금 꽃이 폈어요. 저희가 이렇게 엔시클리아는 꽃 달린 채로 갑니다. 이렇게 달린 채로 가고 엔시클리아 중에서 이렇죠. 꽤 묵은 거예요. 그리고 향이 좀 좋아요. 저희 엔시클리아가 뭐 저희는 이렇게 원래 있던 그 오리지널에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화형이 딱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 조금 더 틀릴 수 있습니다. 얘가 좀 더 라운드지고 색도 그렇고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박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빛이 세서 전박이 좀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빛이 이렇게 세지 않은 방근을 해서 키우면 농원에서 키우다 보니까 빛이 세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지 않으면 새로 키웠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죠? 향이 좋은 엔시클리아 레디에 이게 원래 저는 라디아타 했었거든요. 이게 RADIAT 이래서 근데 발음이 그거보다는 레디에이타라고 하는 겁니다. 엔시클리아 라디아타도 괜찮은데 라디아타보다는 레디에이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엔시클리아 레디에이타. 엔시클리아 레디에이타는 저희가 단가 45,000원인데 이벤트가에서 3만원. 3만원 딱 15개 있습니다. 꽃대 달려있고요.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덴드리움 포켓너브. 자, 포켓너브 저희가 이제 많이 했었죠. 초보 입문자용으로도 좋긴 한데 제가 이게 4번이고 요거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뿌리가 묵었어요. 묵어갖고 밖으로 심어놨는데 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순이 많잖아요. 이렇게 밥이 많죠. 이렇게 벌브가 많은데 제가 이걸 한 거는 요걸 이벤트로 가격을 하고 이거 덴드로비움 갖고 이렇게 고화도 만들고 새로 분축도 하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얘는 이 정도. 그리고 그냥 키워도 됩니다. 그냥 키우면 여기서 또 순이 나오고 나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벌브. 새순은 보통 하나나 2개 정도 나와 있는 순이고 이렇게 고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걸 가지고
좀 부작을 한다든지 좀 쪼개서 얘는 분해 심고 얘는 고아는 따서 고아 이렇게 잘라서 고아나 새순 번식용으로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꽃이 피면 원래 얘가 피면 안 되는데 얘랑 같은 사이즈에서 꽃이 이렇게 핀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왜 그랬을까요? 어디 뭐 숲속에 숨겨져 있었나? 이미 남들은 다 펴서 졌는데 지금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이쁩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넷. 이쁜데 여기도 보시면 원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한두 송이 피거든요. 이렇게. 한두 송이는 1년 내내 펴요. 그게 이 포켓노브의 매력이죠. 근데 얘는 뭐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향도 좋고 너무 이쁘죠. 이렇게 키우면 쫙 나왔을 때 필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요 샘플로 제가 펴있길래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여기서 덴드리움 포켓너브는 저희가 이걸 이벤트가로 해서 10,000원 해서 입문자분들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쪼개서 다시 심어도 되고 일분 잘라서 새순 올리고 막 마음껏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재배용 샘플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덴드리움 포켓너브 4번은 저희가 10,000원에 딱 50개 한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입문자들한테 좋습니다. 죽도 석곡이라고 하고 덴드리움 행코키 밥이 좀 있죠. 얘도 그냥 놔뒀을 때 이쁘죠. 중국의 운남성 쪽에서 왔는데 이렇게 뭐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죽도 석곡인데 저는 꼭 이게 왜 대나무 마디 같이 안 보이고 저는 볼 때 그 찌 있죠. 낚시할 때 딱 잡으면 찌같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멀리서 보면 약간 옛날 어느 나라 전보산대 아마 전보산대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그냥 있을 때 이쁘죠. 이렇게 이뻐요. 인기가 많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묵은둥이들이 큰 것들은 가격이 아직도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시중에도 보니까 이게 작은 애들은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개화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덴드리움 행코키 아이도 이벤트가로 해서 저희가 딱 30개에서 10,000원씩. 이것도 입문자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뻐요. 깔끔하고 키우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베란다에서 춥게 키워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그죠? 꽃도 개나리 피기 전에 봄에 일찍 노란색 예쁜 꽃, 향이 좋은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죽도 석곡, 죽백란, 그다음에 원 이름은 덴드리움 행코키 아이. 그것도 제가 옛날에 행코키 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덴드리움 행코키 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덴드리움은 뭐라고 그러고요? 라틴어로 뜻이 나무에서 잘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만큼 건조함에 잘 견디고 잘 크는 그런 품종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특이한 난초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리파리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계통들이 있어요. 이렇게 리파리스.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이것도 비바리움, 테라리움, 플로리움, 오키다리움 이런 데서 키울 때 좋아요. 막 크진 않는데 이렇게 소복하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이. 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쭉 나와서 조금씩 이렇게 달려갖고 어떻게 보면 난초이면 관엽 같은 느낌이죠. 그죠? 꽃보다 잎이 훨씬 더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난초 중에 관엽 같은 거죠. 난관엽? 같은 그런. 그래서 얘는 흑난초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립아리스인데 너보사 바리게이타 해서 무늬가 있는 품종이고 이것도 저희가 이벤트가로 해서 10개 35,000원씩 10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입문자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입문자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딱 분갈이도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몇 년 키워도 됩니다. 그대로 키워도 되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않는데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고 그런데 얘는 이게 7번 입문자용 덴드리움 마이 프렌드입니다. 원래 이름은 디어 마이 프렌드. 친애하는 내 친구.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덴드리움인데 이렇게 잎꽃이 입에 테두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빨갛게 들어가서 너무 이쁘죠. 무거워서 꽃이 많이 달려도 이쁘고
내가 외대일 때도 이쁘고, 그죠? 이 벌브 자체도 이뻐요. 형태, 잎 다 이쁘고, 그렇게 큰 품종이 아닌, 이것도 난을 이렇게 보고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베란다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추위도 강한 노빌 타입이죠.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7번은 덴드로비움 디어 마이 프렌드 해서 약간 2만 원인데 제가 입문자용으로 해서 처음 도전하신 분들한테 난이 이렇게 쉽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벤트가 12,000원에 딱 50개 준비해 있습니다. 마이 프렌드, 디어 마이 프렌드.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네요. 오늘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소주 한잔 하자 그럴까요? 비도 오고 그런데. 그 다음은 8번. 얘도 오랜만에 판매하는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 엔터네이텀. 얘는 안테나툼이라고 하죠. 이 꽃의 특징은, 고온성이긴 하지만, 그죠? 꽃이 이렇게 펴서 이렇게 쭉 길게 피는데, 꽃 하나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 토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끼 귀같이 생기기고, 안테나 같이 생겨서 안테나툼이라고 하는지, 향도 굉장히 상큼합니다. 어느 덴파레라고 하죠. 덴드로비움의 소파레노스 계통은 향이 거의 없는데, 얘는 원종입니다. 안테나툼이라고 해서 향이 좋고, 꽃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2대가 나왔고, 나와봐. 여기도 꽃대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왔죠? 이게 특징이죠. 그럼 여기도 보면 나왔던 자국이에요. 그럼 여기도 나온다는 뜻이면, 여기도 지금 여기 나왔죠? 여기도 지금 나오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한 번 나오면 되게 오래 가요. 몇 개월 동안 나오고, 또 나오죠. 또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마디에서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으면, 여기 나왔던 자리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친구요. 그죠? 보통 한번 나왔던 자리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김기현이 같은 경우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매력 있고 이렇게 지금은 플라스틱 분이 들어있죠. 이 덴드로비움 엔터네이텀은 원종이고요. 저희가 10만원인데 딱 9만원에, 할인해서 9만원에 수량 딱 5개 있습니다. 5개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 무쏘엔소. 이게 무쏘엔소. 옛날에는 저도 이것도 무사엔스라고 읽었는데, 얘는 원종입니다. 덴드로비움 무쏘엔스라는 품종인데, 요거는 아직 개화 사이즈는 아니고, 이제 준개화 사이즈인데, 요렇게 갈 겁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갈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작품 같은 거 만들고 싶고, 키웠을 때 그 우아함과 그 멋짐, 정말 멋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향은 미향이 나고, 이게 저 꽃이 핀 걸 보여드릴게요. 덴드로비움 무쏘엔스는, 아까 안테나툼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나요? 그때. 뭔가 이게 뭐라 그래요? 꽃이 저기 멀리서 엄청난 새떼들이 막 날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피카츄가 날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끝에가 그죠? 페탈이 막 쫙 꼬여 있죠. 쫙 꽈배기처럼 쫙 꼬여서 독수리가 내려오는 듯 하기도 하고, 이렇게 꽃을 보니까 진짜 새가 위에서 쫙 내려온 듯한 형상을 가진 이 품종. 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번 피면. 그래서 대형 작품으로 딱 키웠을 때 이렇게 하나만 딱 독립적으로 이렇게 큰 나무에 놓고 쫙 놓으면 꽃이 여러 대 났어요. 진짜 멋있겠죠. 이런 것도 절대 식물 카페, 아니면 좀 집 안에 정원식으로 있고 넓은데,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키웠을 때 정말 멋진 품종이죠. 요거는 덴드로비움 무쏘엔스고, 딱 8개 있습니다. 8개고, 요게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이고요. 이거 아니고, 요거니까 내년에 꽃 피울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요게, 지금 보시면, 요 벌브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렇게. 가서 내년에 꽃 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제가 9번 덴드로비움 무쏘엔스는 8만원에 딱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좋은 품종인데, 향도 좋고, 이게 꽃인데 호접란인데,
꼭 저기서 태양을 따다가 딱 꽃에 딱 집어넣은 것 같지 않아요? 하얀 밭의 꽃을 태양을 딱 따갖고 딱 던질 것 같은. 지아오 썸머러브. 너무 좋고 이쁜데 키우다 실패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얘는 키울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재배법 말씀드릴 때. 이건 호접란보다 극호접란인데 극히 빛이 적어야 돼요. 아주 적을 때 훨씬 더 잘 자라고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품종입니다. 빛이 작으면 작을수록. 근데 빛이 별로 없는 데서 펴도 이렇게 진한 꽃이 피고 향이 되게 진하죠. 그래서 잎은 좀 요 정도 상태고요. 처음에 저도 키웠을 때 빛이 좀 셌다가 문제 생겼다가 다시 이제 빛이 그늘적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된 이치아오 썸머 러브는 향도 좋고 이쁘고 진짜 꽃이 이렇게 독특하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이 품종은 딱 10개 있습니다. 꽃대 잇이 나갈 거예요. 꽃대 달려서 이렇게 달려서 나갑니다. 너무나 예쁜 정열적인 지아오 썸머 러브. 10번 펠레옵시스 지아오 썸머 러브는 45,011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얘도 향 지금 드시나요? 이게 원종 아니죠.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유튜브를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심포리아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종하고 교배종하고 구분을 못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해서 그냥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죠? 원종이 더 무조건 비싸다, 교배종이 싸다, 나쁘다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얘가 진짜 혈통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내가 보고 사더라도, 그죠? 푸드를 샀는데 치아와가 오고, 치아와를 샀는데 세퍼트가 오고, 거기까지도 그런데 치아와하고 세퍼트하고 결혼 잘 못하게 등치 차이가 있어갖고, 뭐 푸드라고 치아와하고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었는데, 그걸 원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글은 원종 아닙니다. 근데 향이 좋아요. 원종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드는 품종인데. 이 펠로메시스 타잉 프라이 이글 윌슨 독수리.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요거는 저희가 6만원대 판매했었죠. 6만원, 7만원대 판매했었는데, 지금 뿌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저희 농원이 이 호접만 전문으로 키우는 데가 아니겠어요. 빛이 세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좀 나가고, 긴데, 노랗고 좀 상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키우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꽃을 좀 키울 줄 안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품종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입하셔갖고 내가 키웠을 때 훨씬 더 멋있게 키울 수 있으니까. 꽃은 다 달려서 나가고요.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꽃이 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향 굉장히 진합니다. 상큼한 향이 나는. 이 펠로시스 이글 윌슨은 원래 저희가 판매할 때 6만원에 판매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B급 상품이라 그래서, 내가 키울 수 있어. 병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분들한테 선택하면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거는 3만원에 딱 1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잎이 좀 길기도 하고, 약간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노랗게 되는 품종들이니까. 좋은 잎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키워서 좋은 잎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종이죠. 얘도 펠로니시스 제브리나. 펠로1. 제브리나도 원종인데, 제브리나 중에서 펠로1이라고 해서 꽃이, 이것도 약간 서양 문자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히에로그래픽한가? 호접 원종 중에 상형 문자라는 뜻인데, 이것도 보면 완전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뭐 점 찍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붉은색들이 있잖아요. 그 자주색이. 그게 약간 문자, 상형 문자 꼭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우주인들이 와서 글씨 써놓고 왔네, 이렇게. 그죠?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고상하죠. 향도 좋습니다. 향도 좋은 이 호접란 원종이죠. 얘는 12번 펠로시스 제브리나 펠로 1 시블링이고요. 6개 있습니다. 6만원 6개고요. 얘도 보면 여기 새로 나온 것들은 잎이 되게 좋고, 요거는 이제 수입할 때 예전에 작년에 때 수입했던 잎이고, 빛이 좀 세고 같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잎이 보면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요렇게.
아마 대부분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제블이나 키우실 분들은 원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제블이나 그 다음에 일반 카틀리아죠. 카틀리아 스노우 화이트. 이번에 그 화이트 계열을 2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13번은 스노우 화이트고 14번은 화이트 다이아몬드인데 얼핏 보면 따로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스노우 화이트는 13번이요. 준 개화 사이즈고 올해 가을에는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2년 넘게 키웠죠. 한 2년, 3년 됐나? 얘도 그 들어올 때, 분주묘로 들어올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새로 저희가 키운 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스노우 화이트는 다음에 나올 화이트보다는 약간 길쭉하게 생겼는데 얘는 중형이네, 준중형.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꽃은 보통 5에서 8cm 정도 사이즈의 다화성으로 달리는 품종이고 화이트가 굉장히 맑은 화이트입니다. 맑은 화이트에 립 쪽에 노란색이 살짝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살짝 들어가서 굉장히 청초해 보이고 당연히 향은 좋겠죠. 수량이 적어서 얘는 카틀리아 스노우 화이트고 20개 35,000원. 얘가 스노우 화이트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3번 스노우 화이트고 그 다음에 14번이 요건 좀 더 키워야 돼요. 이것도 내년쯤에 꽃 개화하시는 사이즈고 이것도 전과 동일해 약간 상처들이 일부 좀 있고요. 얘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꽃에 펄이 더 많이 들어갔나? 다이아몬드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그거보다는 흰색인데 스노우 화이트는 흰색이 완전 흰색에 가깝고 요건 약간 옐로우 톤이나 저기 뭐죠? 약간 베이지 톤이 살짝 묻어서 들어간 화이트 톤에 입술 안쪽이 노란색이고 꽃은 좀 더 큽니다. 얘보다 스노우 화이트보다 좀 더 큰 중대형 사이즈이고 향은 당연히 좋죠. 그죠? 그래서 요거 14번 카틀리아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35,000원. 딱 20개 있습니다. 20개 있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니까 안 헷갈리고 그죠? 실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래도 실수하면 또 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죠. 뭐 제 머리가 한계인데. 그리고 15번. 그죠? 시들링부터는 좀 큰 미디 사이즈 정도 되는 거고, 저도 아직 꽃을 못 본 친구입니다. 얘는 카틀리아 중에서 아시죠? 가스케리아. 트리아나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스케리아 향 굉장히 좋고 이쁜 색 괴하고 퍼플라타 대형종하고 크러싱에서 나왔는데 꽃은 약간 바이올렛 색깔 닮았어요. 어쩌면 꽃이 얼핏 보면 뭐 닮았냐면 제가 최근에 쇼츠 올려준 거에서 타워로즈가 뭐 크러싱이지? 그것도 퍼플라타가 들어가 있어요. 타워로즈도 머크리아나하고 퍼플라타인가? 네, 그럴 거예요. 아마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근데, 진짜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죠. 직접 실물로 꽃 폈을 때 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카틀리아 CG 로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케리아하고 퍼플라타 크러싱한 걸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나 봐요. CG 로블링이라는 품종이고 F1 일대계통이고 실생한 거 있죠. 실생에서 나온 애를 씨를 뿌리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실생인데 이렇게 원종하고 크러싱에서 나온 거는 균일하게 납니다. 일정하게 균일하게 나와요. 70~80% 균일하게 나오고 양쪽으로 10%에서 15% 정도는 조금 더 요거랑 틀리게 나올 수 있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다시 그러니까 퍼플라타하고 가스케리아하고 크러싱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물론 퍼플라타도 종류가 많긴 하겠지만 그거 나온 애를 다시 실생을 하잖아요. 그걸로 실생을 이렇게 안 나오죠.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같은 실생이지만 틀리게 판매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깜찍하고 우아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잎도 그렇게 크지고 길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쁘게 피겠죠. 그래서 저도 빨리 키워서 보고 싶네요. 15번 카틀리아 CG 러블링은 6만원에 딱 10개 있습니다. 6만원에 10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올라시아 알바. 비올라시아 알바에서 토분에서 키웠고 어느 정도 순화돼서 이렇게 벌브 형성돼서 다음에 키우는데 문제 없고 내년에는 꽃이 쉽진 않겠죠. 저희 농원에서 보겠지만 가정에서 내후년 정도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좀 꺾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쪽 뒤에 수는 멀쩡하죠. 이렇게 자라는 거는. 그래서 카틀리아 비올라시아인데 이 비올라시아 지금 보여드릴게요. 모주 양쪽 모주가 조금 틀리게 생겼는데 화이트에다가 립만 살짝 노랗게 들어가 있는 옐로우 톤으로 들어가 있는 있죠, 그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 보면 너무나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알바인데 알바 실생이고 100% 알바 나옵니다. 이거는 알바 대 알바에서 그래서 카틀리아 비올라시아 알바 C1924 비올라시아 알바는 65,000원에 딱 10개 있습니다. 65,000원이고 마지막으로 17번 아크란데입니다. 아크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아크란데 티포인데 티포 계열 중에는 이뻐요. 화형도 이쁘고 잎술도 아주 진하고 또 아크란데는 소형종이잖아요. 그죠? 소형종인데 향이 아크란데 향 되게 좋아요. 그것도 오래가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딱 5개 있습니다. 아틀레 에클란데이 티포 시블링이죠. 딱 5개 12만원. 이상으로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1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비에 입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시고 시골에 계신 분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갔을 때 계곡 같은데 정말 조심하시고 지하나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비가 많이 올 거 뻔히 알잖아요. 저희가 수에 다겨서 안다 그랬죠. 미리미리 좀 높이 올려놓고 그죠. 옛날에는 오죽했으면 저희는 다이에다 스티로폼을 묶었어요. 이렇게 비 오면 물에 뜨려고 하도 물이 차고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지하에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있던가 지하에 이런 있는 분들은 스티로폼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미리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예 그 작업 따위가 됐던 물건 올려놓을 때 스티로폼을요 이렇게 두꺼운 거 큰 요새 압축 스티로폼 있잖아요. 이렇게 2개 이렇게 딱 뭉쳐갖고 놔두고 거기다가 물건 얹어서 묶어놓으면요 비 오면 떠요. 이렇게 쭉 같이 떴다가 비 오면 내려가고. 네. 그런데 안 있는 게 낫지만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좀 조심하시고 해가 너무 많이 뜨면 뜬다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그죠? 이게 삶이죠. 삶. 그죠? 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구독, 좋아요는 어떻게 해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이미 시청하시면서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이게 구독자 수가 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는 건데 꼭 보시면서 알아요. 지금 보시는 분은 보시면서 맨날 보셨는데 구독 안 누르는 분들 양심 찔리시죠? 누르세요. 눌러.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죠? 눌러주시고 구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